자, 이번에는 그 스레드의 동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동기화에 있어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 작성 시 주의점부터 살펴보면은 다수의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유 데이터의 값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하나의 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일단은 A라는 스레드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스레드가 이제 여러 개가 프로세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보죠. A와 B의 두 개의 스레드가 있다고 해보죠. 자, 이 스레드는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객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I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이 있고 이 I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이 스레드 A와 스레드 B가 공유한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 스레드부터 출발을 했는데 I에다가 3을 넣어라 라는 명령어가 수행됐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는 3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를 증가시켰어요. 자, 이쪽 B에서도 I를 증가시키는 이 코드가 하나 있어서 시켰다고 해보죠. 자, 지금 이 스레드 A에서는 I에 3을 넣고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켰기 때문에 예상되는 값은 4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일 테니까요. 그런데 4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에 3을 넣고 I++ 1이 진행돼서 I를 출력했더니 4가 됐고 그리고 이제 스레드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I가 증가돼서 이쪽에서는 5가 되고 이런 식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I에 3이 들어가고 I에 이제 3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I에 하나 증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4로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I를 증가시켰더니 4라고 예상했는데 5라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경우 어느 경우에는 I가 여기까지의 결과값이 4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5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수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프로그램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스레드의 동기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구현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동기화 작업이 뭔지부터 살짝 한번 여기 요약된 내용을 보고 봅시다. 자, 스레드 사이의 실행 순서 제어, 공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모든 스레드에 한 줄 세우기. 또 한 가지 방법은 한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끝날 때까지는 다른 스레드가 대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자바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동기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ynchronized 키워드로 동기화 블록을 지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wait notify 메소드로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동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스레드 A에서는 요 문자열을 출력한다고 하고 스레드 B에서는 요 문자열을 출력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 둘을 동시에 수행시키도록 이 프린터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A가 3개 나오고 B가 5개 나온 다음에 A가 4개 나오고 하는 순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출력되도록 하려면은 스레드 A가 작업이 이루어질 때 스레드 A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스레드 B는 대기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synchronized 블록을 지정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ynchronized 키워드를 이용하는 건데
스레드가 독점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인계 영역 표기 키워드라고도 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블록 지정 방법은 메소드 전체 또는 코드 블록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이 실행될 때 먼저 실행한 스레드가 모니터를 소유합니다. 여기서 모니터란 해당 객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모니터를 소유한 스레드가 모니터를 내놓을 때까지 다른 스레드는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보는 이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메소드 전체를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쪽에 보는 방법은 특정 코드 블록을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스레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스레드가 이 프린트 메소드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스레드의 메소드는 이 프린트 메소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예제 12-5의 경우 두 스레드가 공유 프린터 객체를 통해 동시에 출력하는 경우의 동기화를 싱크로나이즈드 블록 지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메인 메소드에서 여기 쉐어드 프린터 요겁니다. 자, 이 쉐어드 프린터는 바로 문자열을 받아서 쭉 system.out.print로 출력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클래스입니다. 자, 이 클래스를 생성하고요. P라는 이름으로 생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ENG 텍스트, KOR 텍스트 해가지고 각각의 영문과 한글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워커 스레드 바로 요거죠. 여기 스레드로부터 상속받는 워커 스레드. 요 워커 스레드는 이 내부의 run 메소드를 보면은 바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유 프린터에 프린터를 출력하는 메소드, run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클래스를 객체화시키고 그리고 요 P, 이 P를 이용을 해서 ENG 텍스트, KR 텍스트 바로 요거죠. 이거를 넘겨줘서 이제 T1.start, T2.start 두 개의 스레드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스레드가 각각 T1의 스레드도 요 메소드를 수행할 거고요. T2의 메소드도 바로 이 run을 수행할 겁니다. 똑같이 P라는 동일한 이 프린터기를 가지고 프린트 작업을 합니다. 각각의 문자를 프린트할 겁니다. 자, 프린트했을 때 만약에 이 싱크로나이즈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출력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의 출력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요거는 요거대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의 스레드가 이 run을 소유할 때, 그래서 p.print를 할 때 p.print 싱크로나이즈드 돼가지고 다른 스레드는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기하는 상태로 놓아서 하나가 완전히 이 내용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것이 이걸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wait notify를 이용한 스레드 동기화입니다. wait notify가 필요한 경우는 공유 데이터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바로 이 wait notify가 필요합니다. 동기화 메소드로서 두 개의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wait 메소드는 다른 스레드가 notify를 불러줄 때까지 waiting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죠. notify는 wait를 호출하여 대기 중인 스레드를 깨우는 일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디어 플레이어 응용 프로그램인데 미디어 버퍼를 통해서 이 비디오 서버에서 전송되는 이 비디오 데이터를 우리의 그 PC에서 스크린으로 보고자 할 때 이 전송 라인이 원활치 않을 겁니다. 전송 속도가 중간중간에 틀릴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비디오 버퍼를 중간에 두고 있습니다. 비디오 버퍼에는 비디오 서버로부터 받은 이 비디오 데이터를 계속 채워놓고 있는 상태가 쭉쭉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는 대로 채워놓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재생 스레드는 이들 데이터를 받아서 스크린에 올려주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스레드는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입력 스레드는 비디오 버퍼에 올려주고 재생 스레드가 비디오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갈 거고, 라고 했을 때 입력 스레드가 비디오 버퍼를 채우고 다 채웠을 때 notify를 메소드를 실행함으로 해서 wait 하고 있었던 이 재생 스레드에게 재생 스레드를 깨워서 이 재생 스레드의 작업을 실행시켜서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wait notify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메인 메소드에서 바로 이 스레드를 객체화시킵니다. 자, 그리고서 이 스레드를 b.start 해가지고 이 스레드를 수행시키겠죠. 그러면 run이 수행될 겁니다. 자, run이 수행되는데 이 run에서 바로 i는 0서부터 100까지 누계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b.start를 통해서 이 run의 이 합계를 내는 작업에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이 바로 b.total, 이 토탈의 값을 출력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연찮게도 자, 이 스레드를 이쪽에 스레드를 띄워서 실행을 시켰을 때 0에서부터 100까지 한꺼번에 쭉 하고 덧셈을 해서 그 결과 4952라는 값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b.total에 4950이라고 찍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쪽 런을 이걸로 인해서 이 런을 수행시켰을 때 자, 이쪽에서는 이쪽 나름대로 덧셈을 하는데 미처 100까지 더하기도 전에 이게 호출되기 때문에 b.total,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10이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55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값들이 중간에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여기 b.start에서 이걸 수행시켰을 땐 이것이 온전하게 다 돈 다음에 그걸 기다렸다가 결과가 구해지면 요것을 토탈을 구하도록 해야겠죠. 자, 바로 이 부분에서 b.start 해가지고 이 객체를 실행을 시켜서 이 내용이 수행되겠지만 이 내용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이쪽에서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저쪽에다 제어권을 넘겨주고 이쪽에서는 일종의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웨이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계산이 결과가 다 끝나면 토탈을 100까지 해서 다 더했다면 그러면은 notify 통지를 해서 이쪽 아까 잠자던 이쪽 이 스레드를 깨워야겠죠. 깨우면 그때 이쪽으로 되돌아와서 토탈은 얼마다 이렇게 구하는 모습이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봤던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뭐를 추가하냐면은 이쪽 메인에서는 synchronized, 바로 이 부분이 동기화 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블록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블록 내에서는 자, 여기에 b.wait, 그러니까 합산을 이걸 스타트 시켰을 때 합산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나는 잠을 자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서 run 스레드가 도는데 이 자신이 이제 동기화될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100가지 합을 다 구한 다음에 이제 나는 다 구했다 하고 notify 통지하게 되는 거죠. 통지하면은 그때서 여기 잠자고 있던 이 스레드가 깨어나서 다음을 수행하고 그래서 total is 얼마 하고 이렇게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wait notify의 예를 두 번째 예를 보면은 이와 같은 예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요 예는 메인 메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요걸 객체화시켰습니다. 요걸 객체화시켰는데 요 클래스는 우리가 그 withdraw 인출하는 거 하고 deposit 이쪽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deposit 예금하는 거 하고 두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셈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예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어마운트만큼 계속 돈이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그 클래스입니다. 자, 이 클래스를 이제 app라는 이름으로 객체화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스레드를
러너블로 스레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레드의 내용을 여기다가 표시를 했네요. 자, 이 스레드의 내용을 이쪽에 러너블 해서 제가 요걸 조금 줄여야 될까요? 예. 예,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new runnable 해서 요걸 객체화시키고 그리고 익명의 클래스로 내부에 만들어서 그 런을 갖다가 여기 이제 구체화시켰습니다. 자, 구현했습니다. 이 런에서는 app withdraw 해서 여기서는 인출 이게 1,000원씩 계속 인출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행하게끔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thread 1.start까지 시켰습니다. thread 2는 스레드를 만들m에 있어서 익명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쪽 런에서는 이 5초마다 여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 데포지트 2,000원씩 저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의 이제 어긋남이 생기겠죠. 이쪽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1,000원씩 인출해 나가는 경우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예, 5초마다 2,000원씩 예금을 하는 형태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게 진전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인출할 것이 없다면은 영원인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으니까 돈을 예금할 때까지 또 쌓아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thread 2 start 그러면은 thread 1에서는 withdraw, 인출, 1,000원씩 인출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될 거고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고요. thread 2에서는 5초마다 5,000원씩 입금하는 이런 상태. 하나는 계속 1,000원씩 빼가고 하나는 5초마다 2,000원씩 입금하는 자, 이 과정이 계속 두 개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예금 계좌 통장은 바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자, 그러면 위드드로우에서는 어떻게 이쪽에서 진행하는 위드드로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밸런스가 0이에요. 0인데 여기서 1,000원을 빼가려고 해요. 그럼 1,000원 빼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synchronized this 하고서 여기서는 wait. 혹시라도 0원보다 지금 인출 금액이 0원 이하이다. 그러면 기다려야겠죠. 저 예금할 때까지. 그래서 wait입니다. wait. 그래서 wait 하면은 여기서 슬립한 상태, 잠들어가는 상태가 되고 남이 깨울 때까지는 남이 notify로 깨울 때까지는 잠들어 있는 상태로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notify로 깨우게 되면 그 다음에 요 작업으로 진행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쪽 밸런스는 계속 입금한 대로 증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객체가 동기화돼서 이게 이루어지면은 notify. 예금했다고 notify 알려주면은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스레드가 깨어나겠죠. 깨어나면서 이 작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작업의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앞서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본 내용은 withdraw에서는 이 어마운트 호출될 때마다 어마운트만큼 인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출금을 위해 withdraw가 호출되었을 때, 잔고가 없으면 웨이트를 호출해서 스레드가 객체의 락을 풀고요. 그 객체의 웨이팅 풀에 들어가면서 제어권을 다른 스레드에게 양보하게 된다. 자신은 잠자고 다른 스레드가 바로 이 밸런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쪽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데포지트 메소드가 호출되어 잔고가 증가하면서 notify를 호출하면 객체의 웨이팅 풀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까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스레드를 깨우게 된다. 깨워서 그 이하의 내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예제 12-6은 이와 비슷한 사례의 wait notify 이용한 바 채우기의 문제입니다. 자, 이 스윙 프로그램 아래 그림에서 스레드를 가진 바가 있다. 바로 요거요. 아무 키나 누르면 바위에서 마젠타색이 오른쪽으로 100분의 1씩 채워진다. 바로 요겁니다. 요걸
계속 키를 반복해서 어느 키든 반복해서 누르면 이것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증가하게 되고 이것을 빨리 누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눌러야만 되는데 키를 빨리 누르지 않으면 스레드의 감소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바는 J라벨을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게 황색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줄어드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서 뭐부터 살펴봐야겠습니까? 자, 요거부터 살펴봅시다. J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은 여기 탭 and thread ex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여기서 객체화가 되겠네요. 그죠? 메인 메소드에서 객체화가 될 겁니다. 예, 객체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쪽에서 객체화 되자마자 생성자가 먼저 수행될 테니까요. 생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쪽에 있네요. 요 생성자가 수행될 겁니다. 이 생성자가 이쪽에 아무 키나 빨리 눌러봐 바 채우기를 스트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슈퍼로 넘기면서 이 윈도우에 타이틀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클로즈 버튼 만들고요. 컨테이너를 하나 얻었습니다. 컨테이너 배열을 널로 하고요. 이거는 내가 컴포넌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넣겠다는 얘기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 설정하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를 true로 놨습니다. 그리고 바는 이쪽에 그 필드로 만들어진 바입니다. 이 바의 set 로케이션을 20,50에다가 놨네요. 예, 좌상단에 20,50에다 놓고 사이즈는 300에 220으로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를 바로 컨테이너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이 전체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키 리스너를 하나 뒀는데 이 키 리스너에서 키를 누르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바.fill 이 바의 라벨의 fill이라는 메소드를 수행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바는 myLabel인데 myLabel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JLabel로부터 상속받은 myLabel. 이 myLabel은 기존으로 max bar size라는 값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이 bar size가 max bar size와 같으면, 이거는 이제 키 값을 눌렀는데, 맨 끝에까지 이제 바가 간 겁니다. 지금 여기에 키를 눌러서 이게 바가 쭉 갔는데,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max bar보다 같으면, 그럼 웨이트. 예, 여기 자기가 잠을 자고 다른 스레드가 진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서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스레드는 2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쪽에 다른 스레드가 요거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consume. 예, 이쪽에서는 거꾸로 바 사이즈가 0이냐? 아니면은 여기 바 사이즈를 하나씩 감소시키고 리페인트해서 notify. 그럼 이쪽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알려줬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바 사이즈 플러스 해가지고 점점 바는 이제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키보드를 누르면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될 텐데 키보드를 누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200ms마다 바가 줄어들면서 다시 그려서 점점 줄어드는 모습으로 될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한번 고심해가면서 이 내용을 한번 해석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